자,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조명 예쁜 사주 카페에서 보험 한 잔, 조명 예쁜 사주 카페에서 보험 한 잔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사주 강의 중에 초보 사주 강의를 지금 올리고 있는 양주영이라고 합니다. 카페 내에서는 시리우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제가 좀 내공이 좀 약해서 글자로는 표현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제가 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바꿔 봤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는 처음이니까 열 번째 사주 강의에 포함될 동영상 강의는 처음이니까 그간의 1번부터 첫 번째 강의부터 아홉 번째까지 쭉 있었던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주 강의, 사주는 나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알기 위해 공부한다. 이 내용을 짚어보면요. 사주에 따라서 어, 인생 흐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요 내용은 이제 알기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빗대긴 하지만 마치 내가 나는 농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겨울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갑니다. 자, 이 흐름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농부의 직업은 농사죠. 농사. 맞죠? 자, 농부가 봄에는 뭘 하나요? 봄. 농부가 봄에는 뭘 하냐면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린다. 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서 여름에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봄 준비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 겨울에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가 겨울이라면 이 겨울에는 제 아무리 뛰어난 농사를 짓는 농부라도 결국 씨앗을 한 트럭을 땅에다 갖다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 시기에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요 가을 수확의 시기죠. 이때는 내가 봄,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산으로 들로 과실이 넘칩니다. 내가 잘나거나 내가 봄, 여름에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기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거둘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건 가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름. 여름에는 봄에 뿌린 씨앗이 이제 결과 과정이 동시에 나타나죠. 푸르름이 울창하게 올라가고 그것이 가을로 가는 거니까. 자, 근데 봄에는 어때요? 봄에는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죠.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밭도 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작 거두는 것은 없어요. 거두는 것은 없다. 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손에 쥐는 건 없고 여름으로 가면서 이제 거두는 것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여름은 내가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고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름일 때 내가 살아가는 이치가 여름일 때는 무엇을 해도 잘 됩니다. 그리고 바쁩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고 바쁘고 그 시기가 가을로 넘어가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이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잘 되니까 잘 되네? 잘 된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엔 겨울인데 항상 들판에 산에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이를 더 벌리죠. 크게 벌려서 겨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가을에 벌어놓은 것들 다 까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 내 시기가 지금 봄이나 여름이라면 나가야겠죠. 더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내 시기가 지금 가을이나 겨울이라면 이를 더 키우기보다는 저장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기를 알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운칠기삼과 궤적을 바꾼 부적. 자, 좀 전에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놓고 봤을 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결국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요렇게 돌죠. 이거에 따라서 지축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거거든요.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지구가 공전을 한다고 봤을 때 지축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태양빛을 받다 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건데 부적을 아무리 써도요. 이 시기는 이 흐름은 연차, 연도, 시간이 지나야만 봄이 여름으로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으로 갑니다. 내가 아무리 부적을 쓰고 아무리 무당 구술해도 여름이 길어지거나 여름이 길어지거나 가을이 더 길어지거나 겨울이 더 길어질 수는 없어요. 결국 이 사주라는 것은 이 흐름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언제인가 그 때가 어느 때부터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적이나 굿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주도 논리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주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이라서 점술과는 좀 많이 달라요. 여기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부적이나 무당이 하는 굿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 부적을 쓰는 게 뭐 나쁘다 좋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사주학으로 봤을 때 사주 명리로 봤을 때 아무리 구술하고 아무리 부적을 쓰더라도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밀 수 없다. 그런 부분. 자, 사주 명리 강의 총론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고요. 무엇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결국 때를 알기 위해서. 자, 동영사상 중 미래 예측하게 분류한 게 뭐 점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 사주 명리 강의 4편부터 이제 그 사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주는 네 기둥과 여덟 글자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제가 사주팔자를 뽑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어플리케이션이죠.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오픈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오픈해서 쓰고 있지만 이거 만드신 분이 뭐 비용을 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찌됐건 저는 하늘도마뱀이라는 무료 만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요 만세력을 책으로 일일이 찾아서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되게 능력자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좋은 만세력을 만들어서 그냥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1977년 9월 27일. 자, 여기에 양력이라고 표시를 했고 이렇게 누르면 남자로 바뀌죠. 완료. 그럼 내려가겠죠? 자, 여기서 사주 보기 툭 눌러보면 시를 입력 안 했구나. 10시 30분 이렇게 넣고 사주 보기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양력 77년 9월 27일, 음력으로는 8월 15일 40세 남자입니다.
여자는 다시 콕 찍어보면 이걸 여자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사주보기 하면 다 똑같은데 여자로 바뀌었죠. 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 대운과 세운이 바뀌기도 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남자로 사주보기. 자, 1970년 9월 27일 10시 30분에 태어난 남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기 위 칸이 있고 아래 칸이 있죠. 이 위 칸이 있고 아래 칸이 있는데 써보겠습니다. 위 칸은 정사, 그죠? 그 다음 기유, 정해, 그리고 을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이 천간, 이쪽이 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천간은 기운이고 이 지지는 이 기운들이 모여서 고형화, 형체화, 형체화라는 말이 조금 지지도 안 보이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어떤 기운들이 모여서 고형화되어 있는,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팔자죠, 팔자. 그리고 기둥이 이 사주 표기 방식을 따르자면 여기서부터 연주, 이 주자는 기둥 주자입니다. 기둥주, 연주, 월주, 일주, 그리고 시주. 그래서 연주 기둥 하나, 월주 기둥 하나, 일주 기둥 하나, 시주 기둥 하나. 이래서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를 풀어보면 8글자가 된다고 해서 사주팔자. 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것을 십천간이라고 한다. 자, 이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기운은 5가지가 있습니다. 뭐 논리상 뭐 표현을 하자면 많은 말을 써야 되지만 사주팔자는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개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목화토금수는 뭐, 뭐 써보자면 뭐 나무목, 불화, 뭐 토, 흑토, 쇠금, 물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목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나무가 아니에요. 화가 화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불이 아니고, 토가 토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흙이 아니고, 금이 금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쇠가 아니고, 물이 물이라고 수라고 써 있다고 해서 물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기운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 목이라는 기운은 나무의 기운이 아니라 그런 기운. 제가 시리우스라고 적혀 있죠. 이 시리우스라고 이름 지어 놓은 것처럼 그냥 명명되어진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 오행. 5가지 행이죠. 오행. 이걸 오행이라고 하고,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다. 다시 양음으로 나눈다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가고,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양 오행설이 양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양으로 양이 생기고, 양이 순행하다 음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셔야 될 기본이 뭐냐면 이 기운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무엇인가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기운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결과는 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죠? 자, 다시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자, 물을 끓입니다. 끓인다. 이 끓일 때 뭐가 들어가죠? 불이 들어가죠. 야, 이 불을 처음에 물을 끓일 때 불을 막 이렇게 끓인 불을 이렇게 지펴 놓으면 이 기운을 물이 기운을 받죠. 기운. 그 다음 계속 끓고 나면 물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죠. 이건 결과죠. 그러면 이 무엇인가 끓이는 행위,
그리고 뜨거운 걸 가열하는 기운은 양이 되고요. 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는 결과가 되죠. 결과는 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목화토금수를 설명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기존 사주학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론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목을 음양으로 나누면 갑, 을, 화는 병, 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 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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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양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양이라서 크고 강하고 음이라서 작고 약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야. 다시 양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을 말하고 음이라는 것은 결과라고 했죠. 그러면 굳이 얘를 나무라고 생각하면 양은 싹이 트는 기운이죠. 싹트는 어떤 기운이고 결과가 뭐예요? 이 싹이 터서 줄기가 나오고 무성해지는 것이 결과다. 이해되셨죠? 기존 사주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어떤 결과값에서 강한 어떤 목이라는 기호의 결정은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에서 나옵니다. 자,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오행을요. 오행을 음양, 양이죠. 앞에 게 양입니다. 양음. 음양으로 나눈 것을 십천간이라고 한다. 이게 기운이에요. 하늘의 기운. 십천간. 오행을 음양으로 나눴으니까 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십천간. 이걸 십천간이라고 합니다. 넘어왔네요. 네, 이게 설명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오행을 갑을 목을 갑을 그죠? 갑을 화를 병정 토를 무기 금을 경신 수를 임계 양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십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행을 목화토금수를 양음으로 나누는 것을 양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십천간이라고 한다. 어떤 기운이라는 뜻이죠. 하늘의 기운. 자, 오행을 나누는 것을 십천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 지지에 대해서 지지는요.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를 지지라고 합니다. 십이지신이라고도 하죠. 십이지신. 땅의 신이네요. 뭐 쥐에서부터 뭐 쭉 동물도 배열이 돼 있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요 해를요. 앞으로 넣어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아니라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이유는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한 무리, 인묘진이 또 한 무리, 사오미가 한 무리, 신유술이 한 무리예요. 자, 굳이 따지자면 해자축은 수의 기운이고요. 인묘진은 목의 기운이고 사오미는 화 기운이고 신유술은 금 기운이에요. 이 지지에는 토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따로 토를 구분하진 않아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2 지지가 되는데 요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요 세 개가 모이면 요런 기운 요 세 개가 모이면 요런 기운 요 세 개가 모이면 요런 기운 요 세 개가 모이면 요런 기운이 나타나는데 아까 앞쪽에서 뭐라고 했죠? 천간이 모여서 고형화됐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술 안에는
천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몇 개가 모여서 이 술이 되는 거고 유라는 것들은 몇 개가 돼서 또 유가 되고 이것들이 안에 천간이 뭐가 들어있는 게 보는 게 지지 안에 간. 지지 안에 뭐 천간이 뭐가 들어있나 보는 게 지장간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대해서 따지다가 지지 속 천간, 지장간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자, 지장간에 대하여는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 어렵죠. 여기 보시면 지장간. 자에는 임, 개. 임이 수의 기운이죠. 수, 개도 수고. 해자축도 뭐 수라고 했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각 지지에는 요렇게 천간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천간들은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죠. 요 표 제가 포함시켜 드렸죠. 자, 천간 속 지지는 지장간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가지고 사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천간이 합쳐지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 강의가 되겠네요. 이 사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죠. 자, 지금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석화명리.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이 석화명리라는 내용입니다. 명리 내용 중에서도 뭐 자평명리가 어쩌고 뭐 자평진전 그리고 뭐 고전이 뭐 어떻고 하지만 저희가 공부하는 지금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건 석화명리라는 명리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석화명리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고 석화명리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한글로 써볼게요. 정묘, 그렇죠? 그리고 신해, 갑인, 계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연 써 있고 월 써 있고 일 써 있고 시 써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장간을 일단 배열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써서 쭉쭉 사주 그래프 그리는 법 앞쪽에서 배우셨죠? 사주 그래프는 일간을 기준으로 간다. 일간이 갑이네요. 갑, 갑은 목이죠. 목. 그러니까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목, 화, 토, 금, 수.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지장간과 이것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천간이 뭐가 있나 봐야죠. 이거 사주 그래프에 천간이 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이 하나 보이네요. 정. 여기 하나 있고. 그렇죠? 그다음 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신. 그렇죠. 그다음 일간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일간은 표시가 여기 돼 있죠. 일간은 따로 표시를 하지 않고 여기 개라고 되어 있네요. 개 보이세요? 개. 개는 여기 또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이 수많은 천간 중에 표시되는 거는 이 정, 신, 개, 요 세 개가 표시되는데 이 격용을 분석하는데 강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따지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 이게 지지라 그랬죠. 지지. 맞나요? 지지. 그러면 연지, 묘, 인, 그리고 시지, 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각 점수가 있는데 연지는 20점, 월지는 100점, 일지는 30점,
그 다음 CG는 60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요거 그냥 편의상 점수를 외워 두십시오. 정은 다 지워볼까요? 정 있죠, 정. 이곳의 정 좀 지우겠습니다. 요 정. 정은 화의 기운이죠. 화의 기운은 여기 병정이 있네요. 병정. 지지 속 지장 간에 병정이 어느 곳에 병이나 정이 어느 곳에나 있어도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묘는 어딨죠? 우리 갑을이죠. 묘의 지장간은 갑을. 이 지장간 일람표예요. 여러분들한테 표시해줬던 묘는 갑을. 그러면 여기 병정 없죠. 그 다음 해는 갑임이네요. 여기 갑임 써있죠. 해도 지금 병정 둘 중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인에는 병갑이 있네요. 병이 있네요. 병. 그러면 정은 여기에서 통근이 돼서 활성화됩니다. 통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활성화가 됐어요. 몇 점이에요? 30점입니다. 30점. 그리고 여기는 유는 경신. 경신에 병정 없죠? 그리고 그 다음 신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금, 경신이죠. 여기 보이죠? 경신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통근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신은 가불에 없고 경신 없고 여기 병갑에도 없고 여기 경신 두 개가 있네요. 그죠? 하나 들어와서 경신에 여기 몇 점? 60점. 얘는 60점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개. 갑은 일간이기 때문에 안 따진다 그랬죠. 개는 수네요. 수는 임계. 여기 임계 있죠? 임계인데 그러면 개는 임계 찾아봐야겠네. 갑을 갑임. 100점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죠? 100점 하나 얻었고 그 다음 병갑 여기 없죠? 임계 중에 없죠? 여기도 임계 없죠? 그래서 여기는 개수는 100점, 정화는 30점, 금이죠? 신금은 60점. 합치면 여기는 90점, 여기는 100점이네요. 자,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쭉 나눠서 나와 바로 전기운 있죠. 나와 바로 전기운을 네 편이라고 하고 요 나머지 세 개를 네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다 지우고 이 사람은 개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요 두 개의 기운을 합쳐서 판단 더하고 요 세 개의 기운을 합쳐서 판단한다고 얘기했었죠. 같은 편, 네 편, 네 편. 자, 그럼 요 두 개의 기운의 합은 100점. 요 두 개의 기운의 합은 60 플러스 30이니까 90점.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 개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앞에 글자에 써놓은 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격. 이게 격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강한 놈이 60점이죠. 그럼 얘가 용이 되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격용은 이렇게 한다. 대략 알고 계시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넣어봐야 되겠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육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